제가 탑 연예인은 아닙니다. 탑은 유재석, 신동엽. 저는 이제 탑 근처에 가봤던 사람이죠. 겸손함은요, 일부러 깐다고 깔려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연기한다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어요. 뭔가 되바라지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소문이 나요. 오히려 역효과죠. 그래서 저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서경석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0년이 정말 넘었어요. 이제 33년째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목록이나 뭐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 한 4, 5천 명 되지 이제 않으시나요? 곧 5천 명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사실 서경석 씨가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만나고 다니는 성격이라기보단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들과의 깊은 교류를 더 즐겨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전에 한석준 아나운서를 처음 만나서 자주 이야기할 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그러냐 그 사회관이 좀 바뀐 거죠. 네. 내 주변에 있는 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두루 관계를 맺어놓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그에게 이득을 보기도 하고요, 나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사람 수가. 정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 1년간 연락 안 한 사람이 1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1개월 만에 누가 연락이 와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장르 후배, 그동안 너무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갈 수 없는 행사라든가 제가 참여를 하는데 함께 할 뭐 마음 맞는 친구가 있느냐, 그럼 제가 그 친구를 추천하죠. 그럼 그렇게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까? 선한 사람. 그러니까 서경석 씨 기준에 어떤 사람이 선하다, 악하지 않다, 이 기준이 뭔가요? 남을 밟고 일어서려 하지 않는 사람. 함께 걸어가도 괜찮을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막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이렇게 환한 얼굴로 이야기하다가 돌아서면 표정이 바뀌고, 얘에게서 뭘 뽑아서 내가 취할까, 뭐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못 알아봤죠. 그래서 많이 당했죠, 그동안. 그냥 제 경험상 금전 관계를 친하다는 이유로 너무 편하게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워낙 친했고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응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정말 선한 사람은 자기가 진짜로 위하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얘기를 안 꺼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보증을 잘못 써서, 혹은 몰래 했던 사업이 엄청나게 실패를 해서 빚더미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석준 씨에게 전화를 저는 안 할 겁니다. 제도권에서 해결책을 찾다가 그래도 안 되는 건 뭐 처분을 따르면서 다시 일어날 방법을 저는 강구할 것 같아요. 물론 네가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너 그렇지,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관계에서의 아픔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처지에 봉착한다면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석준 씨에게, 야 석준아,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줄게, 5천만 원만 빌려줄래? 이러면 아마 형 저 없고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있어도 그러지 마세요. 제가 혹시 그런 얘기를 하거들랑, 형 제가 30만 원 보내드릴게요, 식사 제대로 한번 하시고 힘내십시오, 이건 저 안 주셔도 됩니다, 회복되시면 그만큼 저 밥 한번 사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도 이 친구가 나를 생각은 하는데 돈 관계는 하지 않으려 하는구나,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30만 원도 괜찮아, 실언을 했다, 미안하다, 잊어라, 이러고 떳떳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겁니다. 선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아주 상당히 명확하게 머리에 그려집니다. 무조건 돈만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돈만은 아닌데, 이거 제가 오은영 박사님에게 들은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만하대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에 이제 작가가 친해요. 그래서 한번 하자고 그래서, 야 나는 고민이 없는데, 아이 그래도 잘 생각해보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걸려있는 건도 있었어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 박사님이, 서경석 씨는 참 오만한 사람이네요. 저 태어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좀 뭐 말하다가 실수를 했나 그랬는데, 그 오 박사님의 진단이 기가 막힙니다. 모든 걸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함을 버리세요. 누가 형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제발 내가 해결해줘야,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 안 좋잖아요. 그거 경석 씨가 다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를 위하는 길이에요라고 그날 제대로, 저는 정말 고민도 없는데 왜 나가지 했다가 진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제가 이 방식을 선택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성의를 표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요? 네, 정말 떨리더라고요. 제 원래 성향하고 다른 게 이제 대처를 했어요. 오 박사님 말대로 한 거예요. 네. 지금도 그 친구와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놀랍죠. 방송기뿐만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오래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인간성이, 사람들은 그게 성공에까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인간성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잠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배려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고 이러다가 언제 이루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전혀 그런 걸 무시하고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들이 빠른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인간성을 얘기하냐면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길게 보면 똑같은 능력을 지닌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은은히 꾸준히 길게 주변에 무리가 따르는 사람은 바로 인간적인 사람이죠. 짧게는 훨씬 더 빛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능력이면 착한 사람 옆에 붙죠. 이왕이면 내가 얼굴 보기 편한 사람. 그렇죠. 이왕이면 같이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요즘은 능력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빠른 성공에는 사실 인간미 이게 제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고 오래 유지하는 성공에는 필요한 요소죠. 그래서 30년, 40년씩 이렇게 연애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인간성 나쁜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진작에 다 없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세상은요, 뭔가 되바라지고 이게 참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소문이 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식인사이드도 스태프분들이 계시잖아요. 감독님도 계시고 카메라 감독님. 예를 들어서 한석준 아나운서가 녹화만 끝나고 나면 에이씨 뭐 이런 네. 하겠어요? 그랬으면 진작 말 나왔죠. 1년 넘게 했잖아요. 네. 자기도 변했어요. 맞아요. 저 엄청 변했어요. 한석준 아나운서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안색이 일단 밝아졌고요. 그리고 편안함이 있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지식인사이드 네. 자주 보니까 이 게스트 분들을 어찌나 그렇게 편하게 해주신, 예전엔 편한 느낌까지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아, 저 친구 참 아주 냉철하고 깔끔하네, 요 정도였다면 지금은 구수함까지 보여요. 아휴, 감사합니다. 근데 난 왜 너무 이렇게 좋게 안 따뜻하게 해줘?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냉철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내내 제가 정말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들면서 배우는 부분이 거의 모든 대답에 겸손함을 깔고 계세요. 글쎄요, 그건 뭐 깔려고 깔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심인 거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냉철함에 이제 구수함이 더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그 냉철했을 때도 저는 한석준 아나운서에게 넘어설 수 없는 기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발성. 그리고 발성이 좋아서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관이 있잖아요. 이 말하는 화법에 대한 본인만의 관이 뚜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그 거기 맨날 나와. 죄송합니다. 한석준의 뭐 스피치. 근데 제가 본다니까요. 왜냐면 저도 그 공감하니까. 저 양반이 참 잘해. 소리도 좋은데 전달력도 있는데 내용까지 조리가 있어.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심인 거예요. 겸손함은요, 일부러 깐다고 깔려지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 요즘 세상에 연기한다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어요. 오히려 역효과죠. 그래서 저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대화를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좀 잘하는 거 생색내는 거 되게 부끄러워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되는 건 자랑도 합니다.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오만일 수 있다. 옆에서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받아 먹기도 해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죠. 진짜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꽤 있지 않았나요? 대놓고는 안 하는데 은근히 하는 사람은 꽤 보죠. 돈 자랑하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돈 자랑을 하는 사람은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티를 안 내요. 저는 그 확신은 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 사람 사실 알고 보면 뭐 수천억대 부자래.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사람, 진짜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제 입으로 한국사 만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왜요? 조사하면 다 만점 나오는데 굳이 왜 내 입으로? 재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논리군요. 네.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내가 돈 있다고 뭐하러 그 얘기를 하고 다니겠어요. 정말 치밀하게 조사해보면 나올 걸 뭐하러 내 입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보는 정말 절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알려야만 내가 뭔가 진일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왜 돈 있다고 홍보를 해요? 필요가 없죠. 없어요. 그러네요. 앞으로 한능검 100점 맞으신 얘기는 제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저 아주 바람직하죠. 한능검 100점 맞은 서경석이 쓴 역사책. 에이 그만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네. 이런 게 정상. 그렇게 되는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야 제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점이에요. 만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이거는 정말 만점 받은 사람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뭐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운인가요? 아니면 성공에 대한 노력인가요? 뭔가요? 지금 말하신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람들이 크게 혹은 길게 성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그러면 서경석 너는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저는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생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도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오히려 도전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항상 뭘 하나를 해내고 나면 좀 다음 게 이제 기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성적으로 욕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해내고 많고 싶은 것도 막 많고. 잘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저의 이런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들이 내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매일매일 어떤 새로움을 느끼며 사는 원동력이 아닐까. 그리고 더 깊게 얘기하자면 혹시 찾아들 수도 있는 우울함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닐까. 제가 지금 뭐 TV 프로그램 아주 훌륭한 걸 여러 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저 친구는 왜 예전처럼 이렇게 막 큰 프로그램 한두 개씩 안 하지? 그걸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울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아요. 때 되면 올 거고 뭔가가 안 맞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뿐이지 그렇다고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작은 프로그램 뭐 작은 미디어의 컨텐츠라고 해서 그걸 홀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큰 프로그램에 막 출연자가 20명씩 있고 그러면 이게 회식도 쉽지 않아요. 카트하면 그냥 다 집에 가기 바빠. 작지만 올망졸망 그런 프로그램들 너무 팀워크가 좋아요. 끝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필 맞으면 노래방까지 가서 노래 한 곡 하고 헤어지고 이런 삶이 너무 좋은 거죠. 굉장히 여유로워지셨네요. 그 전혀. 기간 동안 제가 그렇게 변화하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30이 이제 일이 품은 뜻을 가지고 이제 서는 그러니까 제가 30대 되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이 정도의 여유는 없었어요. 그때가 또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다시 사회에 적응할 때라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막 조바심도 내고. 그러다가 이제 불혹이 찾아옵니다. 너무 혹하더라고. 불같이 혹하죠. 불같이 혹해서 불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40대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실수를 조금 줄이면 내가 혹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무모한 도전은 조금 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석준 씨가 너 몇 년생이시죠? 제 75년생이에요. 51. 네. 이제 지천명의 세상이 왔어요. 네. 이 천명이 뭘까? 하늘의 명은 도대체 뭔데 50대가 되면 알까 그걸. 더불어 살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 살자가 거창한 더불어 살자가 아니라 이제 좀 여유 있게 주변도 지금 함께 어깨동무하자. 제대로 이룬 다음에 주변 좀 신경 쓰고 제대로 한번 돕고 뭐 이런 마음 누구나 갖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병행해라. 큰 도움 아니더라도 주변 도닥거릴 줄 알고 이제 저 정도 되면 어느 프로그램을 가도 최고령이에요. 끝나고 그러면 뭐 밥이라도 한 끼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달라졌네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전에는 뭐였단 얘기예요? 전이 나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다른 거죠. 여유가 확실히 생긴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렇게 극구 반대했던 라디오 진행을 놓을 수 있었던 거죠.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어떤 대기업의 안정적인 과장 이상 자리를 던지는 거와 똑같거든요. 라디오가 연예인한테 되게 그런 느낌이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 라디오. 여유가 있어요. 역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예. 그걸 제가 놓을 때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제가 놓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얼마든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내지는 그것에 비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방송사가 나를 받아준다면 예전 청취자분들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다시 가서 또 채우면 된다. 이런 여유가 생긴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아니면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결단을 내린 거죠.
그 MBC는 DJ 10년을 하면요 브론즈 마우스를 떠서요 MBC 사옥이 존재하는 한 거기에 영원히 전시가 됩니다. 20년을 하면 골든 마우스. 제가 여성시대를 8년 했어요. 제가 양희은 누님한테 제가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첫말이 너 미쳤니? 동 입뜨고라도 그만두지 왜 지금 그러니? 이렇게. 근데 나중에 채우면 돼요. 누적이에요. 만약에 그때가 아니면 제가 아마 못 그만둘 것 같아서. 왜냐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지금도 저 매일 들어요. 그 후임이 지금 김일중 씨인가요? 일중 아나운서죠. 아니, 그러니까 일중이 그만둘 때 내가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죠. 좀 그렇게 유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라디오 진행하시던 시절에 청취자 사연을 읽다가 너무 울어서 진행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까? 네, 그거 있었죠. 그거는 이제 제가 너무 갑자기 터진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꺼이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도저히. 너무 이 슬픔이 극도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생방 중에 양희은 누님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서 세수하고 오라. 그래서 진짜 세수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안 그쳐. 지금도 생각이 나네. 그래서 그때 워낙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그 연기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 그거를 한동안 그 여성시대 스팟으로 썼었어요. 뭘요? 제가 하면 이제 양희은 누님이 삶의 여성시대 정말요?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왜냐면 그걸 이렇게 상업화했다기보다는 정말 진심이 담겨있는 진행자의 반응이잖아요. 여성시대는 청취자의 사연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럼 상당히 길잖아요. 사연 하나가 막 A4 용지로 하면 3, 4장 길 때는 5, 6장까지 될 때도 있고요. 네. 보통은 미리 읽어보죠. 네. 저 안 읽어봐요. 양희은 누님도 안 읽어보시는 걸로 알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생생한 제 느낌을 전달하려고.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도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아주 경쾌하게 출발했어요. 제목이 있긴 하지만 제목 가지고 전체를 속단할 수는 없으니까 경쾌하게 하다가 한 줄 내려갈 때마다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암투병을 하는 모녀의 이야기예요. 어머니도 암이시고 따님도 암인데 그 어머니가 딸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라는 얘기였어요. 우리 딸 암 치르는 걸 당신이 보살펴주고 만약에 그래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면 그 다음날 나도 떠나겠다 이런 마음의 이제 사연인데 따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이게 처음에 편안하게 시작하다가 이게 하나씩 나오니까 처음 읽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게 올라오게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 양희은 누님의 노련함과 그릇의 큼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양희은 누님이라고 안 슬프시겠어요? 근데 양희은 누님은 지금 벌써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진행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을 보셨겠어요. 이게 이제 약간의 굳은 살이 있으신 거죠. 제가 펑펑 우는데 양희은 누님까지 울면 이제 방송 못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참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탑 연예인으로서의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바심 내지 않는 거. 지금 말씀에 잘못이 있는 게 탑 연예인은 아닙니다. 탑은 유재석, 신동엽. 저는 이제 탑은 아니죠. 탑 근처에 가봤던 사람이죠. 지금은 탑은 아니에요. 냉철하게 얘기했을 때. 탑은 아니지만 즐겁게 살 수 있는 이유. 조바심 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비록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탑만 있어야 방송이 돼요? 중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탑이 빛나는 거고 그 못하던 사람이 중간으로 올라오고 점점 발전하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탑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돌고 도는 게 맞아요. 어느 분야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도내가 탑이면 이거 못할 거려? 한국사 못 팔 거려? 네. 제가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 그동안 미뤄놨던 거를 하나씩 도전하는 거죠. 요새의 삶에 참 만족하시는 듯합니다. 요즘 행복해요. 물론 그때가 안 행복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아주 의미 있는 삶이고 좋은 삶이었다면 지금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사는 행복한 삶. 그렇다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싫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언제든 때가 있을 거고 기회가 있다면 잡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날이 왔을 땐 여유가 없을 게 분명하니까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었던 걸 하시는 거군요. 이제는 그날이 와도 그것도 하면서 여유도 챙길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어요. 너무 좋은 거 막 들어온다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지. 좋은 프로그램 조금 자신 없지만 한번 도전해 볼 거 2개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분은 조금
편안하시죠? 깔끔하네요. 네. 네. 그럼 저 술 한잔 해야죠. 이렇게 바뀐다니까 내가. 아이 뭐 얼마든지죠. 네. 네. 자 그럼 내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의 2030 세대들이 이 부분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포기하기도 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하는 답인데요. 이게 뭐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면 약이 될 수 있어요. 떨리고 긴장이 되고 무서워서 시작을 안 하죠. 그건 시간 낭비. 그리고 아예 경험을 못 합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 도전에서 성공을 하면. 결론은 뭐냐? 가장 못난 것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실패를 해서 약을 얻든 성공을 해서 자신감을 얻든 내 가치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 나 용돈 때 되면 주시고 아등바등 살면 뭐해? 적당히 그냥 이러면 그렇게 유지하다가 마감이 될 거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한번 이거 도전해봐서 기쁨을 한번 안겨드려볼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자랑은 못하겠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음번에 비슷한 도전을 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영양제 하나를 얻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식인 초대석 개그맨이자 한능검 100점 만점을 받은 서경석 씨와 함께 했습니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서경석 씨도 100점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